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가 왜 필요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대 실적의 차이에 대한 근본 원인, 그냥 원인이 아니라 근본 원인입니다. 더 이상 원인을 파고 들어가지 않는 뿌리가 되는 원인, 루트 코스라 그러죠. 뿌리가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Y 또는 5Y라고 합니다. 그런데 3Y도 좋고 5Y도 좋고 저는 5Y를 쓰는데, 이 얘기는 왜 5가 들어가냐, 원인을 끝까지 규명해서 근본원인을 찾아 나올 때까지 Y를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Y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본원인이 찾아지면은. 그런데 근본원인이 아니면 근본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Y를 되풀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근본원인을 찾기 위한 원인 분석을 크게 한 8가지 카테고리를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맨 첫 번째는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시 유의할 사항은 첫 번째로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은 수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가능한 복수 이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규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하되 근본 원인이 나올 때까지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5Y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초과 집행되어서 수익률이 10% 이상 떨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인 분석할 때는 이 문제도 수치화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치가 들어갈 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문제는 수치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초과 집행되어 수익률이 10%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잘못 분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산 집행이 문제다, 비용대 성과 검증을 할 수 없다. 많이들 우리가 듣고 많이들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이 문제라는 것 근본원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이 문제인데 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비용대 성과 검증을 할 수 없다? 비용대 성과 검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비용대 성과 검증을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근본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도출시키면은 대책도 이 원인을 뒤집는 거니까 예산 집행이 문제다? 그럼 예산 집행 기준이 원인은 근본 원인이 나올 때까지 분석하라고 했는데, 자, 원인 분석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 대상은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수치와 결합해서 표현해달라. 수치가 있어야 문제 심각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초과 집행되어서 수익률이 10% 이상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잘못 분석하는 원인은 예산 집행이 문제입니다. 비용대 성과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산 집행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냐고 하는 겁니다. 비용대 성과 검증은 할 수 없는 원인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잘된 원인 분석은 이런 거죠. 예산 집행 기준이 없다. 집행 기준이 없으니까 초과 되든 초과 안 되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관리가 되는데, 두 번째는 비용대 성과 검증 시스템이 없으니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지는지 제대로 집행되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은 원인을 뒤집은 게 대책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책은 반드시 키워드나 결이 같아야 됩니다. 자, 예산 집행 기준, 검증 시스템을 얘기하니까 대책도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검증 시스템도 비용대 성과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라. 구축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다 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책이 실행되어지면 기대효과는 반드시 수치로 기록을 하고 금액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금액도 이 암호병에서는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머스트 효과와 먼트 효과입니다. 머스트 효과는
죽어도 달성하기 때는 필달 목표, 필히 달성한다. 필달. 원트는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모든 게 원만하게 잘 가면은 가는 김에 이 원트 목표, 희망 목표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개선했을 때 기대 효과는 반드시 목숨 걸고 달성하겠다. 머스트. 이왕이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늘이 나를 도와준다면 이 목표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 원투 목표,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졌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인과 대책 수립 시 원인은 한 문장에 두 가지 이상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한 가지 성격으로 끝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를 또 예시를 듭니다. 고객 불만족 클레임이 3% 증가.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와 결합돼서 문제가 표현되어졌죠. 그러면 잘못 분석하는 원인은 고객 서비스 매뉴얼에 전문가 용어도 많고 고객 소리 정치도 형식적인 푸시형 VOC 수준이다. 자, 한 문장에 두 가지 전혀 다른 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전문가 용어가 많고 형식적인 VOC. 그러면 많은 사람이 대책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다 대책 만들면 되는데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를 먼저 우리가 대책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칙에 의해서 한 문장에 두 가지 성격이 나타나지 않으려면은 이걸 전부 분리합니다. 고객 서비스 매뉴얼이 이용자 입장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고객 소리도 푸시형으로 듣고 있더라. 그러면 이 잘된 원인 분석을 잘된 대책으로 연결시키면 고객 서비스 매뉴얼 얘기하니까 고객 서비스 매뉴얼에 이용자 위주로 재작성하고 VOC도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풀형 VOC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고객 불만족 클레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회효과, 수치, 금액효과, 머스트 원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원인 분석할 때 많이들 실수합니다. 정상적인 사항들은 절대 원인으로 예시를 들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정적인 출발 요인에서부터 도출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 납기 중 수율이 90%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잘못된 원인은 뭐냐면은 고객 가입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응이 미흡하더라. 고객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고객 가입 증가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면 고객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고객이 감소되면 할 일 없어지고 할 일 없어지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된 원인 분석은 뭐냐? 고객 증가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정확히 안 하고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잘된 원인, 고객 증가 수요 예측에 대한 것을 대책을 연결시키면 고객 증가에 대한 수요 예측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해서 활용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고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서 고객 증가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항은 절대로 원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상적인 것을 원인으로 우리가 판단해 버리면 회사는 쇠퇴일로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대효과, 금액효과, 수치와 머스트 원트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때의 원인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내부 중심적인 것을 원인으로 도출시켜야 됩니다. 외부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내부 중심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이 해결하기 가능한 것으로만 도출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용자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 분석하면은 대상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수 줄어드는 거 어떡할 거예요?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원인이라면 인구수를 늘려야 된다가 대책이잖아요. 어떻게 늘리겠어요? 지금 몇 조씩 쏟아 부어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줄어드는 것은 외부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원인으로 도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잘 되는 분석은 뭐냐? 이용자가 줄어드는데 이용자 감소를 대체할 사업 아이템이 미발굴되어지는 현재 상황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템을 미발굴한 것은 외부가 우리한테 아이템 발굴하지 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부 환경으로서 이런 식으로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 감소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 원인이니까 잘된 대책으로 따지면 기존의 이용자에 대한 교차 매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책으로 수립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효과, 금요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원인 분석 하라는데 원인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면 맨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일이 문제가 없으려면은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정의 내려놓고 그 이상적인 상태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설정하고 현재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만 찾아서 원인 분석하면은 비교적 수월하게 우리가 원인 분석과 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들이 인터넷 이용 시스템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포기자가 1% 정도 발생하고 있더라. 그러면 야, 이건 뭐 인터넷 얘기는 어떻게 분석할까? 그러면 고객들이 인터넷 이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규명하는 기준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상적인 기준은 고객 중심의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고 이용자들이 매뉴얼 이해도도 완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기준 1번, 2번, 3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1번은 제대로 되어 있고 2번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런데 3번이 원격 조정 시스템을 우리가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원격 지원 시스템이 없는 것이 이용자들이 가입 포기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원격 조정 시스템이 없는 게 원인이니까 대책은 원격 조정 지원 시스템을 신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상태를 규명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원인과 대책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입니다. 원인이 땡땡이면은 대책도 반드시 같은 키워드, 같은 결로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다, 비용대성과의 검증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예산 집행 기준과 검증 시스템이 대책의 키워드로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예상 집행 기준 설정, 비용대성과의 검증 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설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때 마지막으로 유의할 사항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때 주의할 사항은 관행적인 원인. 평상시 우리가 맨날 입에 달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또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은 근본 원인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9999%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원인에 의해서 대책이 만들어지면 이 대책은 추후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 대책을 실시했는데 유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면 그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근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되며
대책은 재발이 안 되는 대책으로 귀결돼야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와 장부가 0.5% 정도 일치하지 않는다. 왜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적으로, 관행적으로 잘못된 원인을 얘기합니다. 재고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항상 차질이 납니다. 그런데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대책이 나옵니다. 잘못된 원인은 잘못된 대책이 나오는 거죠.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럼 재고조사를 실시하면 되잖아. 재고조사를 정적으로 실시한다고. 자, 재고조사를 정적으로 실시해도 도일 문제는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잘된 원인은 재고 입구 시 수량 확인과 장부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된 원인 대책은 재고 입고 시 수량 확인 후 장부에 실시간으로 정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어느 정도 성과 있는 대책과 성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심적인 내용이나 사람 관련 내용을 원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머리가 나빠서, 능력이 딸려서, 주의하지 않아서 이런 식의 원인을 표시하면 이 원인 분석은 다시 해야 됩니다. 업무나 프로세스나 일 중심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일 중심으로 분석하라. 또한 정상적인 내용은 절대적으로 원인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못했다. 휴일에 일정이 겹쳐서, 연휴가 있어서, 상담이 많아서, 시간이 급해서 이 세상은 원래 급한 겁니다. 상담이 많은 것, 지금 정상적인 겁니다. 휴일이 있는 것, 지금 정상적인 겁니다. 일이 많은 것도 좋아해야죠. 일이 없으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 중심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것은 절대 어느 회사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추상적인 표현. 뭐가 나쁘다. 소통이 부족하다. 교육이 부족하다. 공지가 제대로 안 됐다. 홍보가 부족하다. 뭔가 설비가 낙후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분석하는 내가 더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 중심으로 분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원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1, 4분기 매출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뭐야? 4월 매출이 저조합니다. 1, 4분기 매출 저조한 곳에 3월 매출이 저조한 겁니다. 3월 매출이 왜 저조했냐?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1, 4분기 매출을 세분화해서 설명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3월 매출이 저조한 상황이 일어난 것을 원인을 더 심층 분석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점 추진 목표 항목식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점 추진 항목식들은 아메동의 맨 마지막 단계이며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식들을 작성해서는 원인 분석을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야 우리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